1949년 6월 26일 오후 1시경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어느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공기를 찢는 듯한 4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살인사건. 범인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무. 그는 이승만의 집무실인 경무대로 향하면서 유쾌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됐군. (1992년 4월 14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 하나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데요. 당시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백범 암살범 안두희가 지금껏 살아있었어? 그런데 왜 43년 동안 배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거지? 하지만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43년 동안 꽁꽁 숨겨졌던 배우의 실체가 이렇게 갑자기 밝혀지게 된 걸까요? 누가 안두희의 입을 열게 한 것일까? 과거 청산의 빌런들 첫 번째 이야기. 암살 배우를 밝혀라. 빌런 추적단의 활약. 지금 시작합니다. 안두희 재판은 사건 발생 39일 만에 열리게 됩니다. 시민들은 이 재판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많은 진실들을 밝혀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재판장의 분위기는 아주 묘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기관총을 든 군경들이 배치됐고 안두희를 애국자라고 칭송하는 삐라들이 벽이며 전신주 곳곳에 붙어 있었죠. 법원 안쪽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틀림없이 선생님은 국가의 반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표창할 일입니다. 우국 지정에서부터 그런 일은 했으나 인간적으로 선생을 숭배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사령을 구형한 검사의 외침은 쓸쓸히 묻혀버리고 재판은 원영독의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을 위하여 군을 재판하는 것이다. 이 뭔 소리야? 안두희는 종신형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동시에 암살의 배후 세력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죠. 이후 안두희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빌런들의 품속에 몸을 숨겨버리게 되는 거죠. 단기 4293년 4월 19일 혁명 이후 곳곳에서 김구 암살 배우에 대한 증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안두희에 대한 수사에 나섰죠. 수배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숨어버린 안두희는 좀처럼 그 꼬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두희를 찾게 됩니다. 바로 추적자들이죠. 자, 첫 번째 추적자. 광복군 출신의 김용이라는 시민이었습니다. 김용희 씨는 4.19 혁명 직후부터 안두희의 행방을 추적해왔죠. 그렇게 1년이 다 돼가던 어느 날
김용희 씨는 종로 2가 영보 빌딩 앞에서 선글라스에 중절모, 롱코트를 입고 꽃을 사던 안두희를 포착했습니다. 근데 추적을 눈치챈 안두희가 먼저 도망치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가 싶더니 택시를 잡아차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한 발 늦었지만 김용희 씨도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앞차를 따라가 주시오. 그렇게 영화에서나 보던 추격전이 백주대로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차량의 추격전, 종로 거리를 어지럽히면서 청량리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꽤 차이가 나던 간격이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제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김용희 씨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더니 그 근처에 숭인 파출소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앞차 잡아라! 앞차에 백범 암살범이 타고 있다! 그래서 교통경찰까지 따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안두희는 숭인 파출소 근처에서 붙잡히게 되는 거죠. 수사기관이 안 잡아주던 백범 살해범 안두희, 드디어 잡히다. 김용희 씨는 그 길로 안두희를 직접 검찰청에 넘깁니다. 그런데 안두희를 넘겨받은 검찰의 태도가 조금 수상했어요. 수배 중이던 안두희가 이렇게 쉽게 검거됐으면 신이 나서 수사를 해야 할 텐데 구속할 방법이 없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김구 암살의 진실을 수사하고 있었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용의자인 안두희를 구속할 방법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말로 안두희가 잡혀올 줄은 몰랐던지 어쩌질 못해 당황해야 하는 그런 기세까지 내보이는 거죠. 결국 안두희는 며칠간의 연금만 당하고 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때 검찰이 안두희를 석방하면서 내세운 핑계는 일사부재리. 안두희는 국가로부터 두 번째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일어난 5.16 쿠데타는 안두희, 암살 배우, 역사 진실, 그 모든 이슈를 반공이라는 이름의 블랙홀로 모조리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두희는 또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군사정권 아래 있었지만 어떻게든 김구 암살의 배후를 밝히겠다는 추적자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은 미약하게라도 안두희의 존재, 암살 배후에 대한 논쟁에 끊임없이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김용희의 바통을 이어받은 두 번째 추적자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두 번째 추적자 곽태영. 이 29살의 열혈 청년은 양구에서 군납기업을 운영하던 안두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응징합니다. 이 응징은 김구 암살의 배후에 군 헌병대가 관여했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밝혀냈죠. 물론 곽태영은 이 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춘천 교도소 독방에 갇힌 76번 미결수. 폭력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이 젊은 청년의 분노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곽태영을 구하기 위한 구명운동이 일어났죠. 얼마나 참여했을까요? 요즘 온라인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추세를 보면 한 20만 명? 30만 명?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그만치 110만 명의 시민들이 곽태영을 구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죠. 안두희에 대한, 아니 역사의 정의를 더럽히는 빌런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은 이 정도로 강했던 겁니다. 추적자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추적자들은 끊임없이 안두희를 찾아갔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김구 암살의 공범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1981년 안두희에 관한 큰 이슈가 하나 터집니다. 안두희가 미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난리가 났죠. 당시 안두희는 이미 정부로부터 해외 이주 허가, 그 여권까지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비자 발급까지 검토 중이었고요. 막아야만 했죠. 조금만 지체되면 안두희가 미국으로 영영 떠나버리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다시 일어났죠. 여론이 폭발했고 독립유관단체들은 이민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LA에서는 미국 교포들까지 시위에 나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두희의 이민,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이런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영원히 좌절됩니다. (1982년) 50대 장년의 한 남성이 추적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